자, 솔리드웍스 게시판에 요 공명 기능 이 설명 게시글 요거 찾으신 상태라고 생각하겠고요. 저는 요거를 앞에 띄우면서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앞에다가 띄우면서 얘를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에서 쓰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기능은 그동안에 이제 서피스 기능을 안 썼어요. 솔리드 피처 명령들만 위주로 썼는데 서피스 기능을 이제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새 파트 열어주세요. 새 파트. 자, 새 파트를 실행하시고 자, 보시면은 이제 그 뭡니까? 새 파트를 실행하고 1단계 돌출곡면을 작성하는데 윗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윗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갈게요. 파트의 윗면 평면, 여기에 스케치. 자, 먼저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56파이하고 60파이를 그려야 되겠는데 우선은 서클을 먼저 그려줄게요. 서클을 2개 그려가지고 이 서클의 센터들 2개하고 원점하고를 수평이라는 구속을 주도록 할게요. 중심선을 굳이 안 그리는 게 중심선 그리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다. 오케이. 중심선을 그려놓고 그 센터 포인트들이 원의 센터 포인트들이 중심선에 일치하게 그렇게 가볼게요. 자, 먼저 서클을 그리도록 합니다. 마우스 제스처로 서클을 이렇게 2개 임의의 위치를 중심점으로 잡고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 서클을 정렬할 중심선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이 중심선을 잡을 때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 중심선의 시작점을 왼쪽에 있는 서클의 중심으로 클릭해서 가고, 두 번째 중심선의 끝점을 이 두 번째 원의 중심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배치해 볼게요. 자, 중심선 서클의 센터 포인트 첫 번째 점으로 클릭했어요. 두 번째 점으로 두 번째 원의 중심으로 일치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 중심선을 선택하시고 얘를 수평이라는 구속을 먼저 주도록 합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중심선을 수평으로 구속을 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원점하고 이 중심선을 2개를 다중선택, 컨트롤 키로 다중선택한 상태에서 중간점으로 구속을 줄게요. 자, 이렇게 중간점으로 구속이 되셨으면, 자, 이번에는 이 서클의 크기를 정해 볼게요. 지능형 치수에서 이 서클의 왼쪽에 있는 서클의 크기는 56파이, 오른쪽에 있는 서클의 크기는 60파이. 자, 이렇게 정해졌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놔둘까? 이렇게 놔두고, 자, 이 서클을 선택해서 치수를 기입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치수를 기입하면 어떻게 돼요? 센터로 표시가 되죠. 중심에서부터 중심으로 표시가 되는데 치수 속성에서 지시선 탭으로 바꿔가지고 제1호의 상태, 제2호의 상태 얘네들을 전부 다 최대 이렇게 바꾸면 지금 제가 스크린에 표시한 것처럼
최대로 치수가 표시되겠죠. 그때 이 치수의 값을 115로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서클 자체를 클릭해서 일단 치수를 넣어요. 이렇게 치수를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느 탭을 간다고 그랬죠? 지시선 탭을 간다고 그랬어요. 지시선 탭을 가서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제1호의 상태를 최대로, 제2호의 상태를 최대로.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이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값 115. 자, 이렇게 했더니 요 값까지 적용이 돼서 완전 정의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여기 R150이라는 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느 기능을 쓸 거냐면 서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예, 요거 3.5로 바로 갈게요. 3.5로 가는데 이 구속이 그 9시 12시 방향에 있는 4분점에 첫 번째 점이 찍히지 않게 여기쯤 12시에서 1시 정도쯤에다가 일치를 보고 1번 찍고, 여기도 11시와 12시 사이쯤을 2번 찍고, 그 다음에 3번 여기 찍어 가지고 중심이 바깥으로 이렇게 놓이게, 이때 피드백이 뜨지 않게 3.5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일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일치 보이죠? 그죠? 요래 놓고 센터 방향을 이렇게 바깥으로 가게 클릭해주고, 그러면 얘네에서도 보면은 이 탄젠트 구속을 이 서클과 방금 그려놓은 3.5에 대해서 탄젠트 구속을 서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탄젠트 구속. 자, 크로스로 이렇게 셀렉트 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서클 이거하고 호가 두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다중 선택이 되는 결과죠. 컨트롤 키 굳이 안 가도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클릭할 필요 없이 이렇게 크로스 셀렉트해서 탄젠트.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른쪽의 서클과 호의 일부분을 크로스로 이렇게 셀렉트하면 바로 탄젠트 구속을 줄 수가 있죠. 다중 선택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어줍니다. 요거에 반지름 값 150 넣으면 되겠죠. 자, 치수 문자를 요 정도로 좀 맞춰 놓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했으면 이쪽 편에다가 이 호가 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소 대칭 복사를 쓰면 되죠. 이때 요소 대칭 복사를 쓸 때 얘를 1번 호를 먼저 선택하고 요 중심선을 2번 다중 선택하는 거죠.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 요소 대칭 복사를 3번 누르면은 여기에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요거하고 다중 선택해 놓고 요소 대칭 복사 바로 누르면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소 잘라내기라는 기능에 지능형 옵션을 써가지고 툭 건드려 가지고 드래그해서 건드는 지점마다를 잘라버릴게요. 아래쪽은 안 하고 위에만 해놓을게요. 위에만 해놓고 코너로 또 정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능형으로 가서 투둑 건드렸죠? 그러면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가 남았는데 이때 옵션을 코너로 바꿔 가지고 이쪽에 홀을 선택하고 이쪽에 홀을 클릭하면은 여기가 사라져요. 코너 옵션을 이럴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선택하고 요거 반대로 여기도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지워졌나요? 깔끔하죠?
자, 이제 요거를 해놓고 이 우리가 돌출곡면이라는 거를 바로 쓸 텐데, 곡면이라는 기능은 이 여백에 커서를 가져다 내놓고, 여기다가 커서를 가져다 내놓고, 여기 여백에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곡면이라는 기능을 꺼낼 수가 있게 돼요. 곡면이라는 기능을 꺼내면 이 스크린 왼쪽에 곡면 도구들이 배치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여백에서, 여기 여백이죠, 여백에 커서를 가져다 대놓고 마우스 우클릭 해서 곡면 요거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곡면 기능들이 열려 있죠. 이 중에서 돌출 곡면 찾으셨나요? 돌출 곡면. 자, 요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비슷해요. 피처 명령의 돌출 보스 베이스하고 비슷해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돌출 곡면으로 해가지고 블라인드 형태로 해서 깊이 값은 38로 돌출하자는 거죠. 깊이 값 38을 어디에다 넣어야 됩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38. 자, 38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돌출 곡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2단계 요거를 해줘야 되겠어요. 요거 화면을 조금만 더 조절해야 되겠네. 자, 요 화면에서 보면은 모서리를 이제 선택해 가지고 뭐 하라고 했는데, 곡면 도구 중에서 이 평면 곡면이라는 기능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평면 곡면이라는 기능은 개념이 뭐냐면, 모서리가 닫힌 모서리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평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에요. 요거하고 비교할 만한 것은 패치라는 기능이기도 한데, 요런 패치, 곡면 패치, 예전 버전하고 이름이 또 헷갈리네. 이 곡면 패치라는 기능하고도 비슷한데, 이 곡면 패치는 대응되는 면하고 대응되는 피처하고 탄젠시를 맞출 수도 있어서, 그리고 대응되는 면하고 서피스를 한 장으로 통일해 버리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평면 곡면은 순수하니 낱장의 곡면을 그냥 만들어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이 곡면 채우기하고 요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평면 곡면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평면 곡면 선택하고 경계 요소를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이때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놓고 경계를 폐곡선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피처의 모서리,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 하나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는데 이 탄젠시 선택이라는 옵션이 있나요? 팝업 메뉴 중에 탄젠시 선택이라는 걸 선택하는 순간, 자, 이쪽에 있는 56파이 반지름을 가지는 이 호와 이쪽의 호와 또 여기 150이라는 값을 가지는 호들이 앞서 스케치에서 전부 다 탄젠트로 구속을 해 놨기 때문에 요것이 탄젠시 선택할 때에 이 모서리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서피스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디자인 트리를 보시면 디자인 트리에 곡면 바디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돌출 곡면 하면서 곡면 평면 곡면 만들면서 이미
곡면 바디라고 해서 디자인 트리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가 떴습니다. 두 장의 서피스가 생성되어 있다는 셈이에요. 두 장의 서피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곡면 붙이기를 하는데, 곡면 붙이기라는 기능은 요 아이콘이에요. 요 아이콘을 이용하는데, 이 곡면 붙이기라는 기능은 두 장의 서피스로 나눠진 거를 하나의 서피스로 붙여주는 기능이에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붙이기 공차라는 값이 있죠. 요것을 공차값이 작게 돼 있을 텐데 최고로 큰 공차값 0.1로 높여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여 여러분이 서피스 작업을 할 때 서피스들이 틈새가 있게 요렇게 서피스가 한 장이 있고 요렇게 서피스가 한 장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틈새 간격이 뭐 0.02 뭐 이렇게 잘려지게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수로. 그랬을 때 여기 서피스를 기워 붙이자라는 의미가 공차라는 거예요. 붙이기 공차라는 거예요. 요걸 큰 값으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으로 요소 합치기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두 장의 서피스가 한 장의 서피스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곡면 붙이기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일단 먼저 요소 합치기라는 요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고, 붙이기 공차는 지금 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0.0025mm로 되어 있죠. 요거를 0.1로. 왜? 최대 공차 값이 0.1, 최소가 0.0025 이렇게 값이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사실은 더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범위 값을 더 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더 조절할 수가 있는데 1mm까지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긴 해요. 보이죠? 최소 범위들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0.025였죠? 0.0025. 자, 요 범위 값들도 사실은 조절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는 붙이기 공차를 최대 값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창이 지금 입력 대기 중이죠. 그래픽 창에서 디자인 트리를 이렇게 열어놓고 곡면 바디 1, 2 이거를 둘 다를 하나씩 클릭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래픽 창에서 피처를 그냥 클릭해서 추가해 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서피스가 닫힌 서피스가 된다면, 이때 닫힌 서피스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열린 서피스죠. 왜 열렸어요? 위에 뚜껑이 안 닫혔어요. 그죠? 뚜껑이 아직 안 닫혔어요. 뚜껑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열린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얘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다 뚜껑을 더 닫아주면은 닫힌 서피스가 되고 솔리드 작성을 쓸 수가 있어요. 속이 꽉 찬 솔리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할 부분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요소 합치기와 최대 틈을 공차 0.1로 맞추고 곡면 바디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곡면 붙이기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트리에서 곡면 바디가 몇 개로 바뀌었나요? 그죠? 두 개이신 분 없죠?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바로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4단계는 부동반경 필렛을 사용하는데 그 솔리드 피처 명령에도 필렛이 있고
곡면 도구에도 필렛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 이때 수동으로 해야 요게 적용이 돼요. 수동으로 해야 적용이 돼요. 필렛 엑스퍼트 요거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요게 필렛 값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수동 반경 필렛에서도 부동 반경으로 해가지고 필렛의 값을 3mm로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 주는데, 이 모서리를 선택할 때 탄젠트 파급 때문에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필렛이 적용될 겁니다. 자, 필렛을 가봅니다. 수동의 부동 크기 필렛, 전체 미리 보기, 또 탄젠트 파급 체크가 돼 있고, 필렛 변수는 대칭의 값을 반경값을 10으로 해놓은 상태예요. 아무 모서리나 하나 클릭해주면 바로 필렛이 들어가죠. 근데 필렛 반경값을 3으로 바꿔야 되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확인.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곡면 수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면 평면에 궤적을 패스를 자유곡선으로 그림 자료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평면을 생성하는데 궤적으로 된 거에 이 궤적의 끝점에 수직하면서 이렇게 수직 평면을 생성하기, 요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 평면 선택해서 세로 스케치 가야 된다 했죠? 정면 평면의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하시고, 자,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1번 찍고, 여기쯤에 2번 찍고, 여기쯤에 3번 찍고, 4번 찍고, 자, 요런 식으로 점을 4개 찍어줬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스케치 종료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좀 바꿀게요. 은선 제고로 놔두면 여러분이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빔에서 쏘니까 은선 제고로 해드리는 게 여러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평면의 기준면 만들기, 참조 영상의 기준면 만들기, 요거를 사용할 텐데, 참조 영상의 기준면 1번 제일 참조로는 이 궤적 자체를 선택할 거고, 2번 요 끝점을 선택해서 여기에 수직한 궤적을 통과하면서 끝점에 수직인 평면을 만들어 줄게요. 자, 참조 영상의 기준면 해가지고 곡선을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끝점을 클릭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평면을 만들어줬죠. 이제 이 만들어준 평면에다가 답은 스윕 프로파일을 스케치하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트리에서 헷갈리지 않게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에다가 세로 스케치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면의 수직 보기. 요렇게 들어와서 자유곡선으로 그리는데, 스윕의 프로파일을 그리는데 솔리드 기능이 아니에요. 열린 곡선을 그냥 그린다는 거예요.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이때 이렇게 양 끝에 점 이렇게 있고, 여기 중간에 점이 하나 더 있을 것이고, 이렇게 총 3개의 점을 찍을게요. 3개의 점을 찍을 건데, 뭡니까? 중심선도 하나 그려야 되겠지만,
위아래 점을 대칭이라고 여겼지만 제 화면 상태에서는 지금 얘네를 수평으로 구속을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운데의 점을 궤적에다가 통과라고 구속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여기서 추가해 가지고 양 끝의 점들을 대칭으로 또 구속을 주도록 할게요. 먼저 중심선을 추가해 봅니다. 요렇게 여기에다 일치하게 이렇게 중심선을 추가했어요. 중심선 추가해 주고, 그리고 자유곡선으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요렇게 했어요. 자, 이때 양 끝에 있는 좌우에 있는 점 두 개는 수평으로 저는 구속을 주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개의 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나 더 컨트롤 키 눌러 가지고 중심선을 마저 선택하고 얘를 대칭으로 구속을 줄게요. 대칭으로 구속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해서 궤적하고 같이 다중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틀었죠. 자, 요 점과 가운데 있는 궤적 요거 스케치를 선택해서 얘네를 관통으로 저거 오타네. 통과가 아니고 관통인데, 참 오타를 써놨네요. 자, 요렇게 보면은 이게 요 정도가 완만하게 됐어요. 완만하게 됐는데 얘를 왼쪽에 있는 끝점을 클릭해 가지고 요걸 좀 요렇게 모아 줄게요. 볼록해질 정도로 요렇게 모아 줄게요. 한 요 정도 더 내려가게 요렇게 모아 줄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으로 우리는 스윕할 준비가 됐습니다. 스윕할 준비가 됐고요. 곡면의 기능 중에서 스윕 기능이 역시 여기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 스윕 기능이 있을 거예요.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1번 궤적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 2번 단면 프로파일로 그 자유곡선으로 홀을 그린 거, 요게 두 번째 선택하면 단면으로 선택이 되겠죠. 여하간 1번이 패스 경로고, 2번이 단면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 순서는 뒤집어야 되겠다. 단면을 먼저 선택하고 경로가 먼저 선택이 되던가. 또 헷갈려. 자, 어쨌든 갑시다. 자, 요거 눌러놓고 프로파일부터 선택이 맞았죠. 프로파일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이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미리 보기가 잘 되나요? 미리 보기 생성되나요? 자, 얘를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 놓습니다. 미리 보기 이렇게 놔두고 볼게요. 자, 그러면 평면은 숨기기에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제 거는 여기 모서리가 표시되는 거 보니까 필렛을 벗어나고 있어요. 필렛을 벗어나서 스윕 형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 거로 곡면 스윕에서 단면 프로파일이 여기 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 것 같아서 궤적도 좀 조절해도 되는데, 궤적을 조절할까? 궤적을 조절합시다. 궤적 스케치가 이렇게 곡면 스윕의 하위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궤적 스케치를 이렇게 열어 놓으면 요게 하이라이트 돼서 보일 텐데,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궤적의 왼쪽에 끝점이 있죠. 궤적의 왼쪽에 끝점을 살짝 올려줄게요. 어이구, 이런. 올리는데 이거 클릭해서 당기면 너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거 클릭해서 한 요정도 올려놓고, 요 지점도 요정도. 아이고, 너무 많이 움직여졌다. 컨트롤 Z.
오. 또 버그 난다. 이거 에러 난다. 오케이. 아유, 됐다. 그냥 컨트롤 Z 막 눌렀고요. 단면을 편집하는 게 더 속 편하겠어요. 이거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으니까. 자, 요 왼쪽에 있는 단면 스케치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살짝 완만하게 조금만 더 높여줄게요. 너무 뾰족하지가 않게. 요렇게 해서 스윕을 보면은, 아이고, 요렇게 해서 요걸 보면 R 필렛 적용된 거보다 조금 위로 이제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죠?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네. 약간만 더 올릴게요. 단면 스케치에 요 끝점을 약간만 더, 이런. 이거 할 때 점을 살짝만 더 옮겨주는 게 좋겠는데, 조금만 많이 움직이면 얘가 확 올라가요. 아이고, 한 요 정도. 조금만 움직일 걸. 자꾸 움직이네. 자, 요 정도 해놓고. 자, 그러면은 필렛보다 이 서피스 면이 필렛보다 살짝 위에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얘를 마우스로 해가지고 학습 자료 폴더든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이니셜 폴더, 여러분 이름 폴더나 그런 데다가 마우스 서피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입 영상을 만들어서 요 곡면 수입으로 여기 나중에 이걸 여기를 분할할 거기 때문에 필렛 모서리하고 서피스로 만들어진 수입 곡면의 요 간격이 좀 요렇게 있어줘야 분할하는 이 면을 생성할 때 자리가 좀 돼요. 요 간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곡면 수입 요거를 쓸 때, 곡면 수입을 쓸 때 여기 간격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6번째 단계로 곡면 잘라내기라는 기능을 써볼게요. 곡면 잘라내기, 요게 3D 상에서 이제 트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곡면 잘라내기라는 거는, 곡면 잘라내기라는 기능은 요 아래에 있습니다. 요거 요 아이콘이고요. 곡면 기능 중에서는 밑에서 5번째 곡면 잘라내기가 숨어 있죠. 자, 표준이라는 유형을 사용할 것이고, 잘라낼 도구를 스윕 곡면으로, 스윕을 잘라내는 도구, 가위질하는 객체로 생각해서 잘려질 면을 선택 제거로 해가지고 위에 면을 선택 제거로 해가지고 날려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먼저 하고 그 밑에 거를 또 하도록 하겠어요. 곡면 잘라내기 요거 실행해서 잘라낼 도구를 스윕 곡면으로 잡고, 자, 그 다음에 옵션 선택에 잘라내기 도구는 했고, 옵션을 선택 제거로 바꾼다는 거죠. 선택 제거로 바꿔 가지고 제거될 방향을 클릭해 주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쪽이 날라갔습니다. 위에 쪽이 날라갔어요. 자, 그 다음 단계를 해보자면 이제 스윕 곡면 부분을 이제 자르는 것을 할 거예요. 역시
곡면 잘라내기를 쓰는데 잘라내기 도구가 요거 아래에 있는 요것이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요것이 잘라내는 도구. 선택 제거인 상태에서 잘려질 거를 수입 곡면의 바깥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요거를 자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우스 모양이 얼추 나왔죠? 얼추 마우스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했으면 이제 이 닫힌 곡면으로 이 두 개의 서피스를 다시 한번 곡면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두 개의 곡면을 붙이고, 요소 합치기는 당연히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고, 붙이기의 공차는 0.1로 역시 큰 값으로 맞춰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곡면 바디가 됐는데, 역시 부동 반경 필렛에 필렛 반경 3으로 해가지고 요 모서리 요거 선택하면 탄젠트 파급으로 쭉 돌아갈 거예요. 요렇게 필렛을 또 합니다. 필렛 값 반경 3으로 해서 요렇게 잡으면, 여기까지 필렛 문제 없나요? 자, 요렇게 놔두고 이번에는 두꺼운 피처라는 기능을 쓰도록 할게요. 두꺼운 피처라는 기능을 써서 현재 이 마우스는 서피스 상태예요. 두께 값이 없고 솔리드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꺼운 피처라는 이 기능을 꺼낼 거예요. 도구의 사용자 정의 명령 탭으로 가서 피처의 카테고리에 두꺼운 피처라는 요거를 꺼내 가지고 요렇게 요런 데다가 끼겨 놓도록 할게요. 자, 해봅니다. 도구의 사용자 정의. 자, 여기에서 사용자 정의 창에서도 명령 탭으로 가고요. 명령 탭으로 가고 피처 명령으로 가서 두꺼운 피처 맨 위에 줄에 있네요. 맨 위에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요거를 피처 명령에다가 뭐 쉘 밑에다 저는 끼겨 넣어 볼까요? 자, 요렇게 해 놓으면 이 두꺼운 피처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두꺼운 피처를 추가했으면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는데 한쪽 두껍게입니다. 한쪽 두껍게인데 이 값을 이쪽에 있는 거, 한 방향 두꺼운 거 맨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을 써서 두께의 값을 2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두꺼운 피처 해서 요 값이 선택이 돼 있고, 두께 변수로 뭐를 선택해 달라고 그러죠. 서피스를 선택하시면 돼요. 서피스를 선택해서 자, 얘를 확인 눌러줍니다. 검사에 실패하면 잠깐 참 두께 값을 제가 안 조절했죠. 2mm로 가기로 했는데, 자, 2mm로 피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단면 보기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준으로 보면은 그 솔리드가 생성이 된 게 안쪽으로 이렇게 2mm 두께로 만들면서 생성이 됐구나 확인이 될 거예요. 단면 보기 정상적으로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단면 보기 확인했으면 얘는 이제 단면 보기 취소해도 되고, 자, 교차하고자 하는 이
평면을 스케치를 할 건데 교차하고자 하는 요렇게 요거를 곡선 자유곡선이라는 기능을 써서 갈 건데 어느 평면에 스케치를 하느냐, 정면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자유곡선으로 요거를 그리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필렛으로 생긴 모서리 그 사이에 요렇게 분할하기 위한 선을 그리고 돌출 보스 베이스 곡면에 돌출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스케치해 가지고 교차하는 평면 만드는 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교차라는 기능을 써 가지고 두 개의 바디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한 준비 작업이 정면에 스케치하는 거예요. 자, 이 정면 평면의 스케치. 자, 요렇게 해놓고 화면 좀 조절할게요. 자유곡선 선택해서 요 바깥에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은 필렛 모서리와 필렛 모서리 사이, 그리고 여기쯤을 세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찍고,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 찍고 선택. 자,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잘 그려졌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돌출 곡면을 가는데 중간 평면으로 얘를 돌출을 합니다. 중간 평면. 중간 평면으로 그 돌출을 하는데 이 피처를 감싸게, 너무 이렇게 얇으면 교차가 안 일어나요. 요거보다 더 크게 이 화살표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늘리고 줄이고 되죠? 됐나요? 자, 요렇게 이 면을 생성해 놨으면 우리가 이제 교차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교차라는 기능을 쓰는데 그 전에 요거를 주의해서 봐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하기 요거에서 마우스 윗 커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우스 윗 커버, 아래 커버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하자고 했는데 얘가 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쓸 때는 요걸로 내가 연습을 했는데 요번에는 요거를 좀 바꿀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얘를 등각으로 놔두고 교차라는 기능을 쓸 건데 이 상황에서 그 뭡니까? 교차를 쓰고 난 다음에 메인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요거 메인으로 저장할 필요 없겠다. 그냥 스윕 서피스 이렇게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됐으니까 요거를 저장해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두 개 만드는 건 똑같아요. 윗 커버, 아래 커버 그렇게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교차부터 먼저 쓰자. 요번에는 교차를 먼저 쓰자. 자, 이 교차라는 기능을 썼는데 이때 요거 할 때 솔리드 바디하고 서피스 곡면이라고 할까요? 웍스에서는 곡면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니까 곡면 요 기능하고 요렇게 두 개가 서로 교차하고 있을 때 이 교차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다른 말로 보면은 뭐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차를 하기 위해서 솔리드 요거 선택하고 곡면 바디 요거 선택하고 교차 버튼을 눌러요. 교차 버튼 요거 딱 누르고,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밑에 결과 합치기가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요거 결과 합치기 체크된 거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요거 결과 합치기 되어 있는 걸 반드시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서 이 창에서 보면은 미리 보기 옵션 제외할 영역 이거 선택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가만, 내가 요런 덩어리를 교차 기능으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 이게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서 총 4개가 생성된 거예요. 그럴 때 영역 1, 2, 3, 4 얘네들을 클릭하면서 볼 수도 있는데, 어느 거를 지워야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얘를 그 영역 1 요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영역 1이라는 이 말을 클릭하면은 이 밑에 있는 분할된 요것을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죠. 요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요거는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영역 4라는 거를 클릭하면 어떨까? 영역 4를 영역 4를 이렇게 클릭하니까 위에 부분이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져요. 그러면 영역 2하고 영역 3은 이게 뭐예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할하는 거에서 이게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안쪽에 볼륨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안쪽에 볼륨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영역 2, 요게 영역 3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는 이 영역 2하고 3을 제외할 것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줬어요. 저랑 똑같은가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눌러서 봅시다. 단면 보기 해서 보면 그죠? 안쪽에 영역 2하고 영역 3 요거 제외된 거 맞죠? 단면 보기에서 보면 확인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곡면 바디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서 이거 안 보게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트리에서 곡면 바디 요거 열었나요? 여기에서 얘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숨기기라는 거를 써도 되고,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디 삭제 요거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에 델리트 키만 누르지 마세요. 델리트 키 누르면 밑에 영향받는 거 다 지워집니다. 바디 삭제를 쓰거나 또는 숨기기를 써주세요. 자 이럴 때 요거 클릭하니까 유형은 바디 삭제로 체크가 돼 있죠. 자 그러면 바디 삭제를 하게 될 경우 교차로 정의된 거는 안 지워져요. 자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자 요 곡면 바디를 선택하고 내가 델리트 키를 누른다 이거예요. 디자인 트리에서 이 곡면 요거를 딱 지운다 이러면은 딸린 요소로 교차 기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지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거로 여러분이 이 곡면을 숨기기라는 거를 써서 안 보이게 하거나, 또는 더 깔끔하게 하려면 바디 삭제 요렇게 하거나 요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메인이니까 이거 그냥 저장을 눌러 놓고요. 컨트롤 S 저장 한번 눌러 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눌러 가지고 얘를 마우스 업
이라고 한번 해놓고요. 마우스 위커버 한글로 써도 되는데 한영 전환하기 귀찮아 가지고 좀 요거 파일 이름을 마우스 업으로 한번 저장하고 또 얘를 마우스 다운으로 두 번에 걸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꺼번에 할게요. 자, 마우스 업으로 얘를 저장 한번 했고 컨트롤 시프트 S 또 눌러 가지고 얘는 마우스 DOWN 마우스 다운 리어라고 해도 되죠. 리어 안쪽 부품을 리어라고도 많이 쓰기도 하고 바텀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뭐 그냥 구분하기 편하게 다운으로 갔어요. 업 다운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부품을 나눠 놨는데 자, 이 창을 닫아 볼게요. 얘를 이제 부품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셈블리에서 얘네를 볼 수가 있죠. 한번 새 어셈블리 열어 볼게요. 새 어셈블리 해놓고 어셈블리 시작에 찾아보기 요 버튼 눌러 가지고 마우스 다운이라는 거를 열어 볼게요. 마우스 다운이라는 부품 요거 저장해 놓은 거 열어봐요. 자, 이렇게 얘를 열었을 때 원점에 정렬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시작 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면 어셈블리의 원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 일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어셈블리 시작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러면 이게 마우스 다운이에요. 근데 마우스 다운은 지금 현재 위에 뚜껑도 결합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런가요? 그죠? 자, 그러면 어셈블리의 이 디자인 트리에서 뭐 파트 편집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마우스 다운에 파트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셈블리 저장하자고 그러죠? 뭐 마우스라고 저장합시다. MOUSE라고 어셈블리 저장해 놓고 그러면 파트의 디자인 트리가 파란 색깔로 바뀝니다. 파트 편집 상태로 들어왔음을 볼 수가 있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다운이라는 파트의 디자인 트리를 솔리드 바디라는 디자인 트리를 열어보면 교차 1은 다운 커버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놔둬야 되겠죠. 교차 1 해놓고 꺽쇠 2 요거를 체크해 보면 위에 쪽 거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져요. 얘를 바디 삭제로 지우면 됩니다. 바디 삭제. 바디 삭제 지웠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아래 커버만 만들어졌네요. 됐나요? 네, 바디 삭제 요거 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이 파트는 편집을 다 했으니까 파트 편집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파트 편집 버튼 눌러서 종료. 자, 그러면 이 마우스를 열었는데 마우스의 다운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마우스 업을 갖다가 이 어셈블리에다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E 누르면 부품 삽입할 수 있죠? 뭘 열까요? 당연히 마우스 업이죠. 그래요. 마우스 업 요거를 열어서 얘를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역시 어셈블리의 부품 삽입 여기 쪽에 확인 버튼으로 가면 원점이 일치하게 되겠죠. 여기가 그죠? 여기 확인 누르고 자, 이번에는 마우스 업을 파트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디자인 트리에서 요거 파트 편집 역시 눌러가지고 솔리드 바디 중에서 교차 1
요게 아래 커버 위치니까 요번에는 얘를 바디 삭제하면 되겠죠? 자, 파트 편집은 종료하고, 자, 파트 편집을 종료해서 재생성 컨트롤 B 재생성, 그리고 모두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모두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확인 차원에서 저는 요 면을 클릭하고 파트 열기에서 한번 볼게요. 파트 열기에서, 자, 마우스 업에 파트 창이 열렸나요? 마우스 업에 파트 창이 열리면 이렇게 화면 돌려서 아래에서 쳐다보는 걸 보면, 아, 요게 잘 잘려서 이게 됐구나, 요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 마우스를 서피스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 본 셈이에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실 분들은 여기 쪽을 뭡니까? 여기 쪽도 분할을 한번 해가지고 여기 쪽도 분할을 한번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요. 서피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 분할해서 마우스 버튼 모양 만들고 휠이 들어갈 자리도 또 파고 이렇게 해도 재미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피스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그 서피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라는 것을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할 게 더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서 연습했어요.